안녕하세요. 리틀 파브르 여러분. 2회차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이번 표지에 그려진 검은 실루엣의 주인공들 중 곤충이 아닌 개체가 숨어 있어요.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혹은 아직 잘 모르겠나요? 2회차 수업을 통해 다양한 곤충 친구들을 만나본다면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도전 리틀 파브르 2회차 시작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화면과 같아요. 먼저 곤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곤충의 대표 5대목은 무엇이며 어떤 개체가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누가 곤충인지 누가 곤충이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활동지도 풀어보고 연계 체험 활동을 하며 마무리해 볼게요. 곤충이 뭘까요? 한자어인 이 단어는 영어로는 인섹트라고 하네요. 그런데 벌레 벌레충 한자의 뜻에 벌레가 쓰여져 있어요. 벌레랑 곤충이랑 뭐가 다른 걸까요? 답변을 해주자면 벌레와 곤충은 아예 같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벌레와 곤충은 비슷한 뜻으로 쓰이지만 벌레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또 범위가 조금 다른데요. 벌레에는 곤충이 아닌 지렁이, 진해, 개구리 등의 작은 동물이 모두 포함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벌레가 곤충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을 곤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도형들을 주목해주세요. 눈으로만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좋고요. 종이와 색연필이 있는 친구는 자유롭게 여러 도형들을 섞어서 그려보아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도형들을 비슷한 친구끼리 짝지어 볼까요? 짠! 비슷한 도형끼리 묶어보았어요. 친구들도 화면과 같이 묶어보았나요? 동글동글 동그라미들끼리, 각진 세모끼리, 그리고 네모끼리 묶어보았나요? 이 도형들은 모두 다른 색과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친구들이 이렇게 비슷한 특징을 가진 개체끼리 나누어 본 작업을 분류라고 해요. 세상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죠? 호랑이, 메뚜기, 참새, 사람까지도요. 그렇다면 이 많은 동물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 번에 호랑이, 그리고 사람, 참새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걸까요? 친구들이 했던 도형 분류 작업처럼 아주 옛날부터 동물을 분류하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 지금의 동물 분류 체계를 확립시킨 사람이 있었답니다. 바로 칼 폰 린네입니다. 린네는 스웨덴의 생물학자로 지금 현대에서 쓰고 있는 생물의 분류 체계를 확립시킨 인물이죠. 화면의 오른쪽을 보면 개, 문, 강, 목, 과, 속, 종이라는 체계가 보이나요? 린네는 동물 중에서 마디가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절지동물로 묶었어요. 그리고 그중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끼리 묶어서 곤충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계속 비슷한 특징을 가진 개체를 분류해 나갔고 그것이 지금의 개, 문, 강, 목, 과, 속, 종으로 확립되었어요. 예시로 공작나비의 분류체계를 보여줄게요. 공작나비는 동물계, 절지동물문, 곤충강, 나비목, 네발나비과 공작나비 속, 공작나비종에 속해요. 동물계 중에서도 절지동물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곤충강,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진 동물들이 곤충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동물계 중에서 절지동물문, 그러니까 마디가 있는 다리를 가진 동물들은 동물계의 70% 이상을 차지해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 절지동물문 중에서도 다리가 6개인 동물들은 육각아문으로
다리가 많은 동물들은 가지아문으로 뿔과 같은 집게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혓가가문, 갑옷 같은 껍질이 몸을 감싸고 있는 동물들을 각각 아문이라고 나누었어요. 이렇게 구성된 절지동물문 중에서 다리가 6개인 동물들 육가가문의 85% 이상은 곤충강으로 분류되었어요. 이 곤충강의 개통도를 한번 볼까요? 아주 많죠? 현재 곤충은 30개 이상의 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다리가 6개인 이 동물들은 어떻게 똑같이 곤충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왜 모두 곤충으로 분류되었는지 이 개체들의 공통된 특징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곤충은 몸이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머리에는 눈과 더듬이, 입등이 있고 가슴에는 다리와 날개가 달려있죠. 두 번째, 더듬이가 2개, 즉 한 쌍입니다. 화면에 친구들이 가진 더듬이가 보이나요?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죠. 더듬이는 곤충의 머리끝에 가늘고 길게 달려있어서 주위의 물체를 알아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곤충이 더듬이로 먹이를 더듬는 것은 더듬이로 먹이를 탐색하여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먹이인지 알아보는 것이랍니다. 또 더듬이는 적이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곤충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세 번째, 곤충은 꽃눈과 겹눈이 있어요. 꽃눈은 하나로 이루어진 눈으로 가까이 있는 물체와 빛을 인식하죠. 겹눈은 수많은 낱개의 눈이 벌집 모양으로 모여 생긴 눈을 말해요. 색깔과 움직임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죠. 겹눈 덕분에 사방을 볼 수 있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누가 다가오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답니다. 네 번째, 다리가 6개, 새쌍이에요. 아까 다리가 6개의 생물들끼리 모아놓은 그룹, 육가가문 기억나시나요? 6개의 다리는 곤충의 필수 조건이랍니다. 다섯 번째, 날개가 4개, 두 쌍입니다. 날개를 가진 곤충들은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천적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죠. 딱정벌레 목은 앞날개가 빽빽하게 굳어 찌날개가 되었고요. 예외적으로 파리목은 뒷날개가 퇴화되어 앞날개만으로 비행해요. 간혹 날개가 없는 곤충도 있지만 대부분의 곤충은 두 쌍의 날개를 가진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아본 특징을 가진 동물들을 곤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곤충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곤충의 종류는 목으로 분류한답니다. 현재 곤충은 30여 개의 목으로 분류되어요. 그중 가장 수가 많은 대표 5대목은 전체 곤충 중에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각 곤충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은 앞으로 남은 회차에 준비되어 있으니 그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대표 5대목을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2021년 기준 30여 개의 목 중에서 딱정벌레목, 파리목, 나비목, 벌목, 노린재목의 5목이 순서로 곤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딱정벌레목을 먼저 살펴볼까요? 어떤 곤충들이 어떤 공통된 특징으로 딱정벌레목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갑옷처럼 딱딱한 딱지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까 날개가 두 쌍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죠? 앞날개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딱딱하게 변화하였고 그 안에 뒷날개와 배마디를 숨겨 자신들의 몸을 보호한답니다. 그리고 입은 다양한 먹이를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발달했어요. 나무의 수액을 먹기도 하지만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씹어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딱정벌레목의 곤충들은 흙속, 돌밑, 나무 껍질 속, 물속 등 정말 다양한 곳에 살아요. 사는 곳이 다양한 만큼
먹이도 아주 다양하죠. 애벌레와 어른벌레가 먹는 먹이도 서로 달라서 각자의 딱정벌레목 친구들이 살아남기 유리했어요. 딱딱한 딱지날개로 자신을 보호하고 다양한 곳에 살고 다양한 먹이를 먹는 것이 이들이 가장 많은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아닐까요? 대표적인 딱정벌레목도 소개할게요. 사슴의 뿔과 비슷한 모양의 큰 턱을 가진 사슴벌레, 단단한 뿔을 가진 싸움꾼 장수풍뎅이, 긴 주둥이를 가진 바구미, 물에 사는 물방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찾아보기 어려워진 소똥구리까지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친구들이 딱정벌레목에 속한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파리목. 사실 2018년도까지만 해도 나비가 두 번째로 많았었는데 몇 년 사이에 파리의 수가 증가하며 그 수를 앞질렀어요. 파리목에 속한 친구들은 미리 말했죠? 다른 곤충들이랑은 다르게 날개가 한 쌍이에요. 뒷날개는 퇴화되어 몸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요. 그 모양이 곤봉 같다고 해서 표면곤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파리목에 속한 친구들은 주로 냄새나는 썩은 물질과 똥을 좋아하는데요. 대표 주자로는 모기와 파리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속하는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파리목의 대표적인 곤충에는 파리, 꽃등에, 모기, 동해 등의 등이 있어요. 잠깐, 꽃등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꽃등에는 마치 벌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기도 해요. 그러나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이랍니다. 여름에 우리의 피를 먹으러 찾아오는 모기. 대표적인 해충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파리목의 곤충도 있다고 하는데요. 동해 등에는 최근 쓰레기를 분해하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강아지들에게 친환경 사료로도 주목받고 있답니다. 세 번째는 나비목이에요. 나비의 날개에는 인편, 인분이라고도 부르는 비늘가루가 묻어 있는데요. 이 비늘가루는 다양한 색과 모양을 내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빗방울을 막아주는 기능도 한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입이 있어요. 나비목에 속하는 곤충들은 어른벌레로 자라서는 입이 빨대 모양으로 발달해서 꽃의 꿀을 빨아먹을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이러한 나비목에는 나비와 나방이 속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친숙한 나비는 나비목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방의 수가 훨씬 많죠. 나비와 나방은 활동 시간, 더듬이의 모양, 날개의 크기, 앉는 자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워낙 비슷한 습성 탓에 나비와 나방을 굳이 분류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더 많다고 하네요. 네 번째, 벌목입니다. 식물, 꿀과 꽃가루, 다른 곤충 등 다양한 먹이를 먹는답니다. 다른 곤충의 기생에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꿀벌과 개미는 대표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들이에요. 역할을 나누어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죠. 마지막으로 노린재목입니다. 노린재목에 속한 곤충들은 주둥이가 뾰족하고 길어요.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다른 곤충의 애벌레를 잡아먹는 노린재의 입이 보이나요? 매미 역시 긴 입으로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답니다. 노린재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기분 나쁜 냄새를 풍기는 것이 특징이에요. 물에 사는 다리가 긴 곤충, 소금쟁이도 노린재목에 속한답니다. 지금까지 대표 곤충 5대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들은 모두 머리, 가슴, 배로 나뉘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더듬이가 2개였고 꽃눈과 겹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리는 6개를, 날개는 대부분 4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파리목의 곤충은 한 쌍, 2개의 날개만을 가지는 것 잊지 않았죠? 그렇다면 거미가 곤충이 아닌 이유를 함께 살펴볼까요? 거미는요, 몸이 머리, 가슴과 배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다리가 6개가 아닌
8개, 4쌍이죠. 또 더듬이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날개도 없어요. 그러나 마디로 나뉘는 다리를 가지고 있죠. 이 거미는 절지동물문에는 속하지만 곤충강이 아닌 거미강에 속해요. 지네는 어떤가요? 다리가 6개는 넘어 보이죠? 지네는 한자로 많을 다, 다리, 다리가 많은 다지아문에 속해요. 달팽이는 더듬이는 있지만 날개도 없고 몸이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 있지도 않죠. 전갈도 마디가 있는 다리를 가지지만 날개도 없고요. 다리는 8개나 되죠. 전갈은 거미와 같이 거미강에 속해요. 이들은 모두 곤충이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곤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그럼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며 활동지를 풀어볼까요? 각 곤충을 멋있게 색칠했나요? 영상을 시청하며 빈칸도 채우고 특징도 적어보았겠죠? 그럼 바로 함께 정답을 맞추어 볼게요. 특징은 앞 내용에서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며 개별적으로 정답을 확인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빈칸 채우기의 정답을 맞추어 볼게요.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었죠. 머리에는 더듬이와 혼눈, 겹눈이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더듬이는 한 쌍, 즉 2개고요. 다리는 3쌍, 즉 6개였어요. 하나 빠진 것도 적어볼까요? 날개는 몇 쌍이었죠? 2쌍, 즉 4개였습니다. 예외로 파리목은 뒷날개가 퇴화되어 한 쌍의 날개만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한 단계 더. 곤충은 오늘 살펴본 5대목 외에도 대벌레목, 이목, 메뚜기목, 하루살이목, 벼룩목, 바퀴목 등 아주 다양한 곤충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누가 곤충일까? 로 넘어갈게요. 모두 풀어보았나요? 별 하나. 곤충이 아닌 개체 4마리는 누굴까요? 바로 거미, 지네, 정갈, 달팽이였어요. 이들이 곤충이 아닌 이유는 앞서 3번 목차에서 함께 살펴보았죠? 별셋의 정답은 앞의 내용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별 둘. 각 곤충의 이름도 함께 적어보았나요? 귀뚜라미는 오늘 함께 살펴보지 못해 적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뚜라미는 메뚜기목에 속하는 곤충이랍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잘 적어주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재미있는 연계 체험 활동을 안내해 줄게요. 이번 체험 키트는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의 곤충들 3D 퍼즐이에요. 오늘 살펴본 곤충들 외에도 다양한 곤충들을 직접 조립해보면서 입체적으로 곤충들의 모습을 관찰해보세요. 물론 오늘 학습한 내용도 되새기면서요. 다리가 6개인지, 날개는 몇 개인지, 더듬이는 있는지 등등 다양하게 살펴봐주세요. 활동지에는 학습 내용도 적혀 있으니 읽으면서 복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곤충 카드로 각 곤충의 프로필도 알아보아요. 멋지게 완성한 결과물은 이번 활동의 인증사진으로 멋있게 자랑해주세요. 그럼 알찬 시간 되었길 바라며 저는 3회차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